김연수, 45살.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한 지 벌써 12년째였습니다. 승진은 느렸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회식 자리도 잘 나가지 않았죠.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담배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 박은정은 41살.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단골들이 많았고 매니저도 은정을 믿고 일을 맡겼죠. 결혼한 지 17년, 고등학생 아들 하나, 큰 싸움도 없었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은정이 자신 같은 남편과 사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고.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것도 없고 여행도 자주 못 가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은정은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 없었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것도 안 좋아했고 SNS도 거의 안 했어요. 현수는 그런 은정이 편했습니다. 예측 가능했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은정은 항상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같이 마트 장을 봤습니다. 아들 학원비 얘기하고 아파트 관리비 얘기하고 시댁 명절 준비 얘기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불편할 것도 없었죠. 현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익숙해진 거라고, 17년이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균열을, 익숙함 뒤에 가려진 거짓을 현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사실을.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듯이. 은정의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건 3개월 전쯤이었습니다. 평소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하던 은정이 7시가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오늘 마감 정산이 늦어졌어요. 직원 한 명이 아파서 제가 대신 남았어요. 재고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됐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현수는 달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정이 늦는 날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은정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엎어뒀죠. 알림음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 문자는 현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답장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현수가 물으면 은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트 매니저요. 내일 출근 시간 바뀐대요. 아, 동창 친구. 오랜만에 연락 왔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표정은 평온했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은정이 샤워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는데 이제는 30분씩 걸렸죠. 샤워 후 로션 바르는 시간도 늘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요새 피부 관리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리 안 하면 금방 늙잖아요.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현수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정이 현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친절해졌달까요. 오늘 회사 일 힘들었어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게요. 현수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죄책감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들키지 않으려고 더 잘해주는 것 같은.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은정이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1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대체 뭘 믿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현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현수는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두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였죠. 한숨을 쉬며 차를 돌렸습니다. 회사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빨리 다녀와야 저녁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다시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시간은 6시 10분. 은정은 보통 이 시간이면 마트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현수는 무심코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 근처 대로변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에 주차장이 앞쪽에 있었죠. 현수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두 사람.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현수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니야, 설마. 하지만 차를 세우고 다시 봤을 때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은정이었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 검은색 청바지. 오늘 아침 은정이 입고 나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 옆에 서 있는 남자. 키 175cm 정도. 단단한 체격. 점퍼 위에 물류회사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훈, 43살. 은정이 일하는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사였죠. 은정이 가끔 집에서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성훈 씨가 농담하는 바람에 다들 웃었어요. 성훈 씨가 커피 사줬어요. 다들한테. 현수는 그저 마트 동료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이미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훈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훈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두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텔 입구 쪽으로. 현수는 차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장면만이 계속 반복 재생됐습니다. 은정의 뒷모습, 성훈의 손, 모텔 입구.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전부 진짜라는 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걸. 현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7시 20분. 현수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학원에 가고 없었고 은정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5분, 7시 30분, 7시 40분. 현수는 가만히 앉아서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7시 52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왔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뭐 해드릴까요? 냉장고에 된장찌개 재료 있는데. 현수는 은정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방금 전 모텔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뒷모습. 회색 패딩, 검은 청바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정은 냉장고 문을 열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재고 정리가 좀 밀렸어요. 매니저가 도와달래서요. 거짓말. 현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고 정리요? 네, 목요일마다 하거든요. 오늘따라 양이 많았어요. 은정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수는 일어섰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래요? 저녁은요? 괜찮아요. 현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 은정은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TV 켜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방금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날 밤, 현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현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을까? 17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 절차, 이혼 소송 준비 사항. 새벽 3시까지 현수는 모든 정보를 읽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며. 다음 날부터 현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은정에게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들 학원비 이번 달에 빠져나가요. 주말에 시댁 가야 하나요? 은정은 현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현수는 일부러 회사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5시 반. 그리고 그 모텔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6시 10분. 은정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주차장 입구에서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10분 후 흰색 1톤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최성훈이 내렸습니다. 은정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차 안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손으로 핸들을 쥐고, 이를 악물고, 목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이번에는 현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정과 성훈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주차장에 세워진 성훈의 트럭 번호판, 모텔 간판. 시간은 6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 성훈의 트럭이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10분 후, 은정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며, 가방을 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수는 은정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8시. 은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재고 정리 때문에 좀 늦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저녁 금방 할게요. 은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1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다음 주 화요일, 현수는 또 그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나왔습니다. 6시 정각.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 은정 도착. 6시 20분. 성훈 도착. 6시 25분. 두 사람 모텔 입장. 현수는 이제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정확히 같은 시간. 정확히 같은 장소. 그날 현수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7시 40분. 성훈이 먼저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후. 은정이 나왔습니다. 성훈이 은정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은정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현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성훈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자신이 되는 거라고.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현수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슬픔이었습니다. 1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2주 동안 현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23장, 날짜별로 정리된 목격 일지. 모텔 영수증은 구할 수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현수는 은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은정은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수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묻고 싶네요. 이게 뭐예요? 현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과 성훈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 다 봤어요. 직접. 내 눈으로.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개월이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부터요.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 반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계산해보니 50번이 넘었습니다. 왜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은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처음엔 정말 그냥 얘기만 했어요. 성훈 씨가 마트에 물건 납품 오면서 가끔 농담하고 웃기고 그래서요? 어느 날 성훈 씨가 힘든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냥 푸념처럼 얘기했는데 성훈 씨가 들어줬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모텔까지 간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요즘 대화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냥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이유가 돼요? 현수는 소리쳤습니다. 지루하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17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은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로 해결될 것 같아요? 현수는 사진들을 다시 집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이 사진들 전부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6개월 동안 내 얼굴 보면서 거짓말했잖아요. 매일. 어떻게 믿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은정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현수는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진과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 입증에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수는 최성훈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현수와 은정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친권은 현수. 재산 분할. 현수 70%. 은정 30%. 은정의 위자료. 2천만 원. 상간자 최성훈의 위자료. 1천만 원. 현수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승리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은정은 위자료를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최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트와 물류회사에, 동네에. 은정은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매니저가 권고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시선도 있고 손님들도 알게 되면 은정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최성훈은 물류회사에서 계약 해지당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냥 쓰디쓴 맛만 남았습니다. 이혼 확정일. 은정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뿐. 현수는 은정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미안해요. 은정의 마지막 인사.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17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안 됐고 월급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집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현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과인가? 법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빈 것 같았고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은정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새로운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던데. 은정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몇 군데를 더 옮겼지만 소문은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예전 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계산대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들키지 않았으면. 아니,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수가 직접 목격한 그 장면. 모텔 앞에서 성훈과 함께 걸어 들어가던 그 순간. 그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최성훈은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정과는 이혼 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현수는 어느 날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응, 엄마 보고 싶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가? 아니,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은정이 누워있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겁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은 은정이 했고, 현수는 법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사랑도 끝났고, 분노도 식었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결혼. 너무 평범해서 믿었던 결혼.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현수는 그 폐허 속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